이 내용 취재하는 법조팀 박은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박 기자, 당초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지만 불응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소환 조사 없이 바로 피의자 신분을 전환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? 네,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보기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. 입건한다는 건 의심되는 특정 혐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서 입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에 김 부장판사를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전환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? 네,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. 네. 유효한 증거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검찰은 기존의 녹취록 외에 다른 자료들을 확보하는 걸로 전해집니다.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하는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데요. 네. 특히 앞서 기사에서 설명해드렸듯이 김 부장판사는 현재 문제가 된 국회 답변 자료의 최종 결재권자입니다. 네.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다면 김 부장판사가 결재할 당시 이를 인지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. 김 부장판사는 어떤 입장입니까? 네, 김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왔었는데요. 네.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요청을 더 이상 무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가 직접 김 부장판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봤는데요.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소환 요청이 추가로 있었는지 등을 묻자 모두 노코멘트라고만 답했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결국 이 수사의 정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지 않겠습니까? 고발은 2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퇴임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소환을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임기 내에 소환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전에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현직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. 네.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에 끝나는데요.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고발된 사건이 2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수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. 김 대법원장은 앞서 설명드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사표 수리를 거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. 녹취록이 공개되자 기억이 희미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초유의 사태라는 게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